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매불쇼 법조팀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은요 윤석열의 검찰을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무서운데요. 전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덧 이 친구가 겁이 없어졌어. 너무 익숙해졌어. 아, 그래요? 자, 오늘 아주 굵직굵직한 분들 나와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요. 오늘은 본인 선배님이 나와 있어서 네. 아주 쭈구리 모드입니다. 신준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많이 기가 눌려 있네요. 제가 원래 긴장을 안 하는데 네. 오늘 정말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 오늘도 높은 분 한 분이 나와 그럼요. 계시거든요. 부장님 네. 오셨는데. 자, 그리고 한 분 더 저희가 모셨는데요. 검사 출신인데 일전에 한번 매불쇼에 나온 바 있어요. 네. 근데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내가 아주 세게 공격 들어가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그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최상병 관련해서 굉장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검사입니다. 해병대 출신,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아, 그때 좀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안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그래 그 위대한 활동이 뭔데요? 제가 지금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에서 이제 최상병 사건의 최상병 순직의 진실 규명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매불쇼에서 정원철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목놓아 항의했던 네. 그 장면을 다룬 바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 옆에 있었대. 예, 저희가 그때 대전연충원에 최상병 참배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같이 하고 있는 정원철 위원장이 이제 그 못 참고 튀어나가서 최상병 참배해 주십시오. 예. 정원철 요구합니다. 말렸지 그때. 야, 하지마.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네, 저 그래서 거기 뒤에 있었죠. 조마조마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와 멋있어요. 오늘 이 최상병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라 다루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윤석열의 검찰과 싸운 분들이 대표적으로 네.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님. 이성윤 검사장, 그리고 이분인데 네. 이분은 유명세가 너무 떨어져. 근데 저도 처음 뵀어요. 아무도 몰라. 네. 전면에서 싸웠던 분인데 왜 몰라요 사람들이? 만나보면 네. 너무 유순해. 속이 좀 터집니다. 하지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그 싸운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저의 어떤 사안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였고요. 아유. 제가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 안 해서 네. 또 그런 점도 있었겠지요. 이거 봐, 이 네. 되겠어? 표정부터가 너무 사람이 좋아. 사람이 너무 좋은 그리고 인상. 싸운 건 아니고요. 이럴 때 아니잖아요, 부장님. 또 제가 또 자리마다 저의 네. 어떤 언행과 이런 표정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 할 때는 법정에서는 카리스마 있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민사재판에서는 또 법대에 원활히. 내려가서 양 당사자의 예.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네. 각 자리의 성격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진인정님께서 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대로 네. 네, 하겠습니다. 감찰부장 할 때는 되게 무서우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높으신 분 앞이라 제가 지금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저 저승사자 승사자죠. 같은 느낌. 그렇죠. 저희를 감찰하는 분이니까. 국민을 감찰부장이라고 먼저 하는 생각하죠. 것은 검찰 조직을 어찌됐든 뭐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앞으로 잘못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검사 출신이었나요?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네. 네. 그런데 우리 부장님은 판사 출신이란 네. 말이야. 그쵸. 그리고 딱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과 맞서기에는 너무 유순하단 말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자원을 냈어.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책에도 이제 그 경과들이 그 저희 어떤 내적인 심경의 변화들이 좀 기록돼 있는데요. 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에 이제 뭐 국정농단, 사법농단들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분위기들이 무르익었습니다. 네. 제가 지원할 때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니던 시절이었고요. 네. 또 그 후에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언사를 표명하셨죠. 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분 23기 저 24기 가서 이제 검찰 개혁 또 이렇게 검찰의 같이 어떤 자정 기능에 일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요. 법률신문의 하단 공고를 보고 제가 어느 이 로펌에서 근무할 때 비서가 이제 법률신문을 갖다 줬는데 반짝하고 그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투톱으로 한번 잘 검찰 개혁 한번 해보자. 네. 참 순진하십니다. 뭐 대형 로펌에서는 뭐 정치나 뭐 이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네. 세부적으로 뭐 잘 보지 못하니까요. 네. 일단은 출발은 굉장히 호기롭게 출발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찰부장하고 총장하고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상호 관계가 존재하는 건가요? 전통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칼, 검찰총장이 어떤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이 감찰권을 그렇게 이용했죠. 활용해 왔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건들은 그 대상자에 대한 감찰을 하지 못했죠. 그건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 좀 다르죠. 네. 감찰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렇지. 때로는 검찰총장을 견제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일에 돼 있죠. 저는 후자 쪽으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제 부하가 아니군요.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총무용 업무적으로는 상하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저는 직무로서 독립돼 맞습니다. 있는 거죠. 뭐 네. 그럼 부장님,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장님 전 단계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이 감찰부장을 가령 총장의 오른팔 불편한 사람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좀 약간 무마시키고. 무마시키고 그리고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활용됐을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네, 뭐 제가 구체적인 사건도 알고는 네네네. 있지만 아. 굳이 언급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있나 보네. 뭐 원래 수사로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사건이 존재하거든요. 그쵸. 마땅히 수사로 가서 돼야 될 사건이 감찰 단계로 계속 끝나버리는. 적당히 끝나가는 거 맞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도 희생된 많은 예. 고인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권위적 힘든 조직 문화 속에서 고 김홍영 검사의 그 남부지역. 가해자 또 감찰로 이렇게 처리되려다가 살려고 그 추후에 이제 그거 기소가 처벌. 된 적이 예, 예. 있었죠. 그 검사들이 기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찰로 이제 무마시켜서 끝내버리는. 무마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그 기소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조용히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대검 감찰은 뭐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것도 검사 보니까 또 열받네. 진짜. 저분은 왜 다른 그래요? 분이시라고요. 저분은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사를 일생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조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검찰의 수장을 만나는 일이 있었을 텐데 나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검찰 한번 개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만났을 건데 근데 당시 시기는 그렇게 기분 좋은 시기였나요? 네, 검찰- 2019년 10월에 임명이 됐죠. 네.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랑 검찰이랑 갈등이 있었을 단계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른바 이제 조국 수사 그 조국 이제 이 서울의 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인사권에 대한 개입 내지는 거기에 반기가 기본적으로 그 서울의 봄에서는 쿠데타의 징표였고요. 또 이제 그를 이제 최근의 경우에도 비슷한 점들 본질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 뭐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굉장히 있겠죠. 많습니다. 그런 그때 견해. 이제 조국 수사와 서초동 집회들도 있었지요. 네. 제가 지원하고 면접 과정에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면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내가
지원할 때 마음하고는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그렇지 그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혁 의지에 대한 그 신뢰 있어. 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첫날 네. 제가 법무부에 가면 이제 임명장을 받고 이제 바로 이제 대검 부장실은 7층에 있고 네네네. 그 총장실은 8층에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11층에 있고 어, 뭐 이렇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다 있네 네, 거기에. 네, 중요한 구조물들은 그런데 한번 구경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도 뭐 가보긴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10월에 이제 대면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임 첫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층 검찰총장실에 가서 이제 선체로 인사를 나누는데 뭐 의뢰껏 하기 마련인 악수를 하지 않으시고 와우. 바로 이제 그 옆에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 있고 제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대검 차장 이제 각 대검에 이제 뭐 검사장급이라고 말하는 부장들 쫙 있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주문 내지 요청을 하셨어요. 하나는 그 감찰을 할 때 그 나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또 하나 대검 전차 부장 회의에 감찰 부장은 그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 네.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요청을 받았죠. 그것은 타당한 요청입니까? 그 첫 번째 이제 그 대검의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감찰 개시 및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승인을 받고 감찰하는 그 틀린 것은 얘기네. 그 규정에 위반하는 거고요. 와 규정을 어. 너무 쉽게 위반해요. 그렇죠. 본인의 규정인데요, 뭐. 네. 그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본인이 그걸로 떴잖아요. 예. 어우 야. 오, 와. 쎄. 띄워주니까 겁이 없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검사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검찰총장 내승인 받고 감찰해라. 이거는 지침에 안 맞아 규정에.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역대 대검 이제 감찰 부장들은 마땅히 대검 부장 회의에 당연한 참여를 거죠. 하죠. 음. 대검 부장이 역대 다 이렇게 참여를 해 왔는데 네.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아. 이렇게 자기 식구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하셨지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식구 아니야. 얘. 왜? 얘 이제 그 패싱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렇지, 건데. 그거죠. 자, 그때 우리 부장님 기백 있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한마디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 부임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들을 알지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전례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표시를 해서 네. 대검 부장회를 한두 차례 열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대검 부장과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바로 대검 부장 회의를 이제 안 하셨죠. 없애버렸어요. 네, 운영을 안 했죠. 우리 이제 부장님 올까봐 그냥 없애버렸어. 네. 총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부장들이 안 오니까 바뀌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아예 자기 안 마음에 해버리니까. 안 드는 부장들이 다 밑으로 와 보니까 회의를 안 열어버렸어요. 안 열어버렸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조짐은 이제 한모 검사하고 이제 그 사건으로 네. 한번 뭐 책에도 좀 있긴 네, 한데요. 네, 네. 거기에 어떤 충돌의 전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그때는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4월 2일 날 네. 검찰총장실에서의 어떤 아. 그 강한 의견 자, 충돌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 지금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찰부장님은 2019년 10월에 임명이 됐어. 네. 예. 2019년 10월 네. 첫 대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요한 2020년 3월부터 중요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채널 A 사건이 그 채널 발단이야. A.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네. 채널 A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이게 다 연결된 있죠. 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아. 채널 A 사건 감찰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한동훈 검사와 관련해서 임의 제출받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쇼하지 마! 하면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 보고서 거기 놔두고 나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인 동작과 이런 순서들을 뭐
정정해서 이렇게 예. 바르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없나요? 예, 예. 첫 번째 다리를 먼저 놓은 올려놓고 상태 있었지. 스마트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음. 우리 음. 감찰 부장님이 보고를 하러 올라가는 거였죠. 미리 다 알고 있죠. 이제 보고를 하러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총장은 알고 있고 무슨 사안인지도 알고 있어. 네. 자 그럼 이제 알고 있으면 능히 그거는 예. 네, 아니 짐작되죠. 그러면은 비서가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딱 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총장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요 감찰 3과장. 아 감찰 3과장이랑 둘이서. 네. 3과장은 표정이 이렇게 유순한가요? 아 이제 검찰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검사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 네네. 아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굉장히 좀 굳죠 얼굴들이 그쵸, 맞아요. 대체로. 자 이렇게 네. 이제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어. 네. 들어갔는데 총장은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올리고 있었습니까? 네. 그 왜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뭐 이게 기차에서도 올려놓는데요. 우리 습관인 것 같아 습관.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보고하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위대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 허리적으로. 이제 생각과 것들은 또 알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뭐 한동훈이든 또 이렇게 많은 사람과 통화들이 있다는 전화 통화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됐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네. 감찰은 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당황도 하거든요. 그때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 시기에.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감찰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뭐 추측이죠. 이렇게 상당한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하셨겠다. 그래서 세게 다리를 이제 나가고요. 판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할 수 수 없는 없는 얘기죠, 일들이거든요. 진짜. 네. 저 판으로- 부장님 일반인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좀 세상 경험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니 판사만 생각 못할 일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리를 올려놓는다고 누가 상상합니까? 네, 그러고 이제 거친 예. 걸로 이제 두고 가라고 하는 그렇죠. 것들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러면 이 사건은 보고받지 않고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자리에 서서 어. 이 결제 서류에 들어간 보고서들을 한자 한자 짚으면서 이러저러한 와. 사유가 있다. 네. 공무상 비밀 누설과 품위주의 위반 사유가 있으니 감찰을 개시해야 되겠다. 진상 확인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불러야 되겠고 제보자 X라고 하는 네. 불러야 되겠고 그 스마트폰의 음성 파일이 여기 한동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냐 그 동일성 여부가 문제돼서 네.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되면 한동훈 풀려나는 검사가 거죠? 자기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뭐 당시에 채널 A 쪽에서는 한동훈 외에 제 3자를 통한 음성 녹음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복잡하긴 하지만 네. 요체는 안 되면은 스마트폰을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은 저희들 수사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감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라도 확보하겠다라고 검찰이니까. 하니까 네, 검찰이니까, 검찰이니까. 감찰부가 가능하지. 수사권도 있습니다. 와,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말 쇼하면 안 되잖아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오. 그게 이게 쇼라는 것이 쇼라는 무엇이지? 예. 저 역시 이제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이 판사들의 쇼들은 생각할 수 없는데 그쵸.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쇼를 한다고 많은 그 기획력과 그렇지. 기획을 하고 전략적이고 때로는 편파적으로 접근을 해나가거든요. 피의자 신문 사항들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무시중에 튀어나온 속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쇼하지 말라. 예. 쇼하면 안 되잖아. 쇼하면 안 잠깐만. 되잖아. 그거 제가 기록을 해둬서 정확합니다. 네, 쇼하면 안 되잖아가 이게 화가 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소비되는데 예, 예. 부장님이 너무 중요한 걸 딱 지적을 해주신 네. 거야. 검찰은 음. 그러면 쇼에 익숙한 거 아닌가? 그렇죠. 수사를 쇼로 우리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해왔으니까 아닌가? 많이 해왔으니까 딱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굉장히 놀라셨겠군요. 글쎄 저는 이렇게 의외로 이런 상황들이 오면 머리도 차가워지고 침착해집니다. 침착해집니다. 이 상황들이 속도가 좀 늦게 흐르는 것 같고 네. 이 순간 그러면 위협적인 행동으로 저한테 이제 다시- 접근을 오시죠. 전 서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뭐 공적인 인물이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이 사람의 기운이 있잖아요. 네. 충돌이 될 수도 있나? 그래. 검찰총장실에서 네.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신체적인 충돌? 오, 그래. 그렇게까지.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들이 이제 빠른 수구한데 와, 쫓아가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는 않으셨겠죠. 이렇게 어떤 아주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는 생각들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나의 판단들이 쓰는 경험들을 저는
이 살면서 좀 했습니다. 뭐 나중에 에피소드처럼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격분의 강도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네, 말씀이네. 아주 병행하면서 일었을 때 예상치 못한 격분들이 일어났고, 와. 그래서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물러서지 않는 건 있거든요. 그럼 또 그래? 오. 뭐 이런.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됐나 보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서 두고 가라고 해서 그냥 두고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처럼 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답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책에도 기재할 수가 있었죠. 책 얘기 많이 하시네. 아니 책 얘기는 저희가 할게요. 적당히 편집하시면 됩니다. 아니 부담이에요. 저는 뭐 자세한 내용 펼쳐보면 알 수 있겠네요. 신기하시네. 책은 뭐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요. 책이 저의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게- 검찰의 심장부에서예요. 네. 그 책은 신경. 아이 알았어요. 아이고 선비야 선비. 그래서 할 말씀은 다 하시는. 할 말씀도 다 근데 하시고. 제가 딱 느낀 게 지금 아까 뭐 되게 유순하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은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강직한 면이 있어. 눈빛을 보세요. 맞아. 눈빛이 살아계시고 맞아, 굉장히 맞아. 강직함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외유 내강형이셔가지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보통 사람이 아마 그냥 지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총장이 맞아.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하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지원하시고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 내에서는 23기 등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그 앞에 갔을 때 굉장히 기세에 눌려서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것 장면들을 네. 몇 차례 복격했죠. 아. 저것이 무엇이냐. 아. 이 지휘권이 저런 형태로 그립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굉장히 꽉 쥐고 있어요. 부장님은 최소한 그 기세에 눌린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아이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두렵고 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지만 네. 저는 어떤 소무형 의식이 있었어요. 멋있다. 대단하시네. 아닙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제 기세에도 지금 눌리는 형국이거든요. 야, 그래요? 근데 총장 기세 안 눌렸다는 건 그 대단하신데요. 누린다고 보시면 착각인 거예요.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이게. 거예요? 고수의 풍모가 딱 느끼잖아요. 근데 네. 권력에 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두려울 그죠. 것 아이고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네. 검찰 총장 아니냐. 네. 아 선비 같았어요. 진짜. 이게 진짜 진정한 선비죠. 그래도 RP 전문 변호사로서 아 여기 홍보까지도 깨같이 하시네. 모든 순서를 아니 그러면 우리 부장님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나오셨잖아요. 나온 다음에 뭐 생각 정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것을 법무부에 일렀나요? 제가 했던 거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이제 그 보고서 예. 등을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본인들이 작성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들 제가 이제 감찰을 하려고 해도 그걸 의뢰한 사람도 참고 자료라고 심재철 거기가 건네주기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검찰총장의 일이잖아요. 네. 검찰총장의 지시와 승인어와 인식하에 진행되는 일이기 할 수 없어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언론에 알리면 그건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기회에 이제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뭐 고민 끝에 그 부분들을 제시를 하니까 법무감찰 담당관실에서 놀래더라고요.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그거를 이제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그걸 일렀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아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많은 인식의 것들이 이제 범위에서 인진 거죠. 네. 아니 공적인 중요한 일이죠. 아니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채널 A 건과 관련해서 내가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나와 이거는 감찰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에서 드렸던 질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이 세상에 우리 굉장히 생업도 바쁘시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죠. 특수활동비 국민의 혈세면 알려줘야죠.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마땅히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불필요한 의혹과 논쟁들이 싸움이 발생하지 않죠. 갈등이.
우리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왜 막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오픈하면 안 거기에서 더 되니까 나가서 막았겠죠. 진상을 밝혀야죠. 네. 왜 이- 막습니까? 예,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 A 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훈 검사가 이걸 압수수색하러 가려고 간 거죠. 그랬는데 한동훈 검사가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실제로 정진훈 검사는 기소가 돼요. 그렇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또 직무 배제를 요청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거기에 또 반대를 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나쁜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네,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은 둘 다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총선이라는 이제 민주주의 한 장을 네.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3월 31일 날 MBC 보도로 인해서 채널 A 사건이 물론 이제 준비되어 온 과정들이 그때 보도를 통해서 네. 검찰이 준비해 온 일들이 수정관실이 뭐 그건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지만 네.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불거지였고요. 네. 그래서 아주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2020년 3월 30일에 채널 A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가 더군다나 공무원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고 그 과정에 정진웅 그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는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공판을 참석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직무 배제는 검사 그 부당하다. 아. 이거는 직무 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법무부 장관인데 그게 받아들여질 것을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인데 결국은 언론에 보도를 해서 또다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네. 이런 취지가 너무 눈에 보여서 프레임 전환시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진웅은 무죄가 나왔어. 됐잖아요. 무죄가 나왔다고. 근데 이제 정진웅 거기는 또 징계 청구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고발 사주 사건의 손모 검사는 손준성입니다. 형사 네 맞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는 이달 말에 말에 1심 결선고. 공판 선고가 네.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형사 재판으로 아마 징역 몇 년이 구형됐죠? 5년이 5년이 구형된 구형됐습니다. 상태입니다. 구형된 5년. 사건인데 공수처에 의해서 네, 5년 구형된 상태. 공수처는 뭐 국기문란 행위라고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새로운 감찰부장이 일하시겠죠. 거기서 이제 혐의 없음 결정을 했죠. 재판 중에 그렇게 하고 송 검사가 그렇죠.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네. 아, 이 과정만 진짜 국민들이 안다면 네. 이게 진짜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안이거든요. 아니 틀린 얘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검사 양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검찰이 무서운 게 본인들한테 어떤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처리를 맞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하세요를 네, 진행을 안 시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야. 큰 문제죠. 이게. 예. 지금 감찰 부장님이 이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지 네.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행정소송을 걸어요. 네. 그런데 1심에서는 법무부가 이겨. 네. 2개월도 부족한데라는 결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법무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다들 그랬거든. 이거 질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패소할 얘기를 결심.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또 윤석열 총장이 승리를 하고 네. 법무부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그 징계 사유를 우리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죠. 아, 이례적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국가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국가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네. 국가가 제발로 나서서 배상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네. 국가는 끝까지 항소하면서 국가가 자긴 잘못이 없다고 막 대법원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그 2심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요거는 정확하게 짚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사실 전 그래서 그게 비겁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징계 사유에 들어가다 보면 진짜로 그런 사유가 있느냐 다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법원에서 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유가 좀 약간 뭐 민감하거나 조금 뭐 이유로 설치하기가 힘들거나 이럴 때 하는 게 뭐냐면 절차의 위법을 갖고 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러면 부담이 덜해. 그 절차가 위반됐다고 하면 사실은 본안에 그 안에 사유에 대한 판단까지 갈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반성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1심에서 당연히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2심에서는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절차가 1심에서 판단한 걸 아예 뒤집어 버린 부분. 네. 이 부분은 조금 눈치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승소냐 패소냐 떠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 같은 네. 그 거기 출신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저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악의적인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죠. 네. 언제 뭐 안 한 것처럼. 네, 저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많이 할 생각. 아니 요거 좀 악의적으로 한 마디만 네, 좀 네. 드릴게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 잡았잖아. 네,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 2심을 선고한 판사가 공교롭게도 그렇지. 대법관 후보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교로운 거죠. 이건 악의적인 진행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이게 이제 그 S 부장 판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 실체 사유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죠. 네. 그 채널의 사건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 이 부정할 수 절차상 없어요. 흠이 없는 사건이고 네. 또 판사찰 문건은 문건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다 인정했잖아요. 그걸 건들 실체에 수 없어. 들어가면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네. 수가 없고 그러면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S 부장 판사 고등 부장 판사가 이제 재판장이었을 때 그건 이제 적법 절차를 이제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의 판결들이 과거의 판결들이 적법 절차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런 판사였다라는 볼수 것들을 있죠. 살펴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또 뭐 제가 생각이 연결돼서 나오면 그 이른바 장모 요양병원 네, 부정수거. 그 사건에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사가 징역 3년한 사건들을 그 무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Y 고등부장 판사가 평소 이제 공모 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안 요구한 판사였는지 예. 과거의 기록들을 볼수 그 판결문들을 쭉 보면 네. 이게 알 수가 있겠죠. 좀 달라 보이나 보군요. 직업적 양심에 나온 것들인 것인지 네. 아니면 그 공교로운 부분인지 어떠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그래서 답은 어느 부장 판사는 그렇게 공모 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사였냐라고 이제 두문을 제가 제기하신 거죠. 들은 평소에 하던 좀 거랑 들은 다르다. 적이 다르다. 지금 이 네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지금 상고 포기한 거 있잖아요. 의미를 몰랐어. 아 몰랐지. 그치.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관심이 없겠지만 없어. 몰라요. 근데 이걸 들으니까 이런 뜻이 있다니. 아 좋다. 나 진짜 그래서 너무 우리 분하다. 부장님 자꾸 인터뷰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하셔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화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지금 이제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요거는 약간 그 소소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국 사태로 네.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을 빚을 때 그 당시 검사들의 회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는 회식이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이 그냥 와, 너무 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거 하나하나 좀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회식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을 만났을 때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가는 반공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야.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놀랄 정도가 발언이죠. 아니죠. 네. 이게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럼 검사들의 반응. 분위기는 굉장히 평소에 안 드시던 술을 이제 폭탄주를 좀 드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호기로운 상태였죠. 나중에 이제 채널 A 사건과 연결시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제보자 X가 채널 A 본사를 방문해서 필요한 물적 증거들을
이게 좀 털어놓겠다, 진술하겠다라고 상당히 기대감들이 상승되는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이런 저 혼자만의 이제 뭐 뇌피셜이라고 뭐 하시니까보다는 저는 강한 예. 상식과 경험칙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으니까요. 네. 채널A 보도가 3월 30일이니까 거의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이제 굉장히 업된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거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유시민이 예. 받았네라는 것들이 이제 총선을 임박한 그러니까 시점에서 쉽게 큰 얘기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언론사와 검찰이 공모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유력인들이 네. 쓰레기다 그쵸. 라는 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느냐가 검언 유착 의혹이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력 그 정치에 관련해서 검찰에 어디까지 개입했고 그 수사의 단서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은 정말 그 남아공의 뭐 진실화해처럼 양심 선언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 이런 나쁜 애들 쳐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뭐 이런 그 지점에서는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조금 더 이제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 역사들을 실제 찾아보니까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은 이제 좀 연구가 좀 돼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영락교회의 역할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특수부로 계속 일해오신 분인데 왜 저 공안적 이야기들을 하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저의 생각이니까요. 네, 저도 양심, 딱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그 반공 이데올로기 부분을 교양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는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한국을 움직이는 아주 강한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정권에 유지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권력인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미략 비슷한 거 그리고 하이랩에서의 미략 비슷한 거를 이렇게 제가 오마이 그 TV에서 그렇게 의혹 제기. 네, 그렇습니다. 뇌피셜. 그렇게 많이 진짜 기억이 옛날 납니다. 공안 검사들의 네, 많이 시각인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옛날에 공안 맞습니다. 검사들이 이제 맞아요. 뭐 폭탄 주머니 때 건배줄 할 때 건배사로 막 좌익 척결, 우익 보강 뭐 와. 이런 말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막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이거는 또 해야 될 것 같아. 윤석열 총장이 부장검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쿠데타. 내가 만약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했을 것 같아. 좀 가만히 계세요. 예전 쿠데타는 중령들이 했다.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사실은 네. 미친 거 아닙니까? 와. 와. 나보다 세다. 야 자막으로. 근데 저는 그 말들을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떤 술자 사석에 나오는 권력 의지를 표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감난 어떤 진의가 표명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 항상 이 권력의 최정점들을 수사를 했었잖아요. MB도 수사했고 뭐 대법원장도 구속을 해봤고 뭐 구속시켜 봤잖아요. 네. 이런 검찰 내부의 어떤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어떤 권력 의지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진지한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부장님, 이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한 건데 네. 이거를 따로 네. 댁에 가셔서 정리를 해두셨어요? 네. 업무 수첩에 기록을 했죠. 사람의 기억은 소실돼요. 그리고 그러셨구나. 그런 기록들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주저돼요. 그렇죠. 이게 수사의 반복 수사의 그런 장점 그 결과잖아요. 너 그렇게 기억하는 거 맞아? 아닌데? 자꾸 반복적인 질문을 받다 보면 자기 기억이 의심하죠. 네, 내가 의심해요. 의심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이제 진짜. 뭐 더 잘하시죠. 피해자 신문의 기법 중에 하나이죠. 반복 추궁과 회유 압박. 네. 궁금한 게 평소에 궁금한 게 네.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대검 검찰총장실 옆에 보면 캐비넷이 있고 막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들어 있고 막 이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혹시 실제로 뭐 보거나 확인 들거나 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검찰총장의 캐비넷과 특활비 관련해서는 예. 다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고편으로 가는 건가요? 아, 예고편. 아, 오늘은 그러네.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하고 친해지는 그러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 아, 오늘 좋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네. 재미도 있고 네. 걱정도 되고 되고요. 예, 예, 맞아요. 화도 나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맞아. 근데 실제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속속들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아니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용감해. 아예 그냥 뭐 저도 뭐 할 말은 하고 살자. 오, 와, 멋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벌어둔 게 좀 있어요? 아니면 결혼을 잘하신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결혼을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싶기도 그래요? 하고. 아, 좀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애도 있어요. 아. 그래도 적당히, 적당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상병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상병 관련해서는 다음 다음에 시간에. 또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소명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의 모른다고 보는 게 아마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네, 그러시면 이렇게 좋은 길로 네.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또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보다는 네. 어떤 공적인 이런 뭐 외람 부족하지만 헌신 네. 이런 게 저의 가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을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네. 바람잡이 역할 해주시죠. 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용감한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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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